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트렌드와의 ESG 경영에 대해서 오늘 1부, 2부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예진 컴퍼니 대표 문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1부에는 코로나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2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의 소비 트렌드의 예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유행과 트렌드 이 두 개의 혹시 차이점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차이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고 몰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유행과 트렌드의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행과 트렌드. 자, 유행은 제품에 해당되며 유효기간이 짧고 속임수 같은 거라면 우리 트렌드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도록 이끄는 원동력이고 평균 10년 이상 지속되는 게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예전에 유행했던 것들이 막 돌고 도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옷 같은 경우에도 나팔바지라든지 뭐 땡땡이라든지 요즘 뉴트로라는 말로 이렇게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트렌드가. 그래서 이 트렌드가 자연재해나 이런 전쟁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것, 완전하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 트렌드에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분들,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유행이 아닌 트렌드를 창업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자, 위에 사진을 보시면요, 치킨과 맥도날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달 음식이 아무래도 치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치킨의 매장 개수보다 이 맥도날드의 전 세계의 매장 개수가 적다는 그런 뉴스들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치킨집이 우리나라에서 2019년 기준으로요, 87,000개 정도가 가게가 있고, 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매장 개수가 38,000개 정도, 약 저희가 2배 정도 많은 치킨집을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치킨을 좋아하는 민족인 만큼 다양한 치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뭐 간장치킨, 뭐 파치킨, 이제는 뭐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민초파를 위한 이런 치킨이 나오고요. 또 마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마라라는 치킨의 종류가 나올 만큼 치킨집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 분들부터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치킨집을 처음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쉽게 도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행이 되면서 이런 치킨집의 개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맥도날드, 우리가 알고 있는 치킨집, 이 치킨집이 많이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맥도날드의 전 세계의 매장 개수보다 우리나라의 치킨집 개수가 2배나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이 창업에서 이 분식집 그리고 카페 창업을 하는 것보다 이 저렴한 가격의 창업 비용이 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치킨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집은 분식부나 카페보다 5,716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만의 트렌드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자라는 게 이번 트렌드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사태에서 우리가 많은 걱정들과 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힘드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는 계속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는 언제 올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강의를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는 과연 언제 올까? 저도 고민한 적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는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19 말고도요, 2번의 전염병을 이겨냈다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사스와 메르스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사스와 메르스가 처음에 초창기 때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소비가 적었지만 이 끝나고 나서 이 소배 판매와 경기 동행 지수 또 체감 경기를 보시면 다시 높은 상승세가 있었고 또 초반에 경기를 회복한 것들을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스와 메르스 때는 짧은 전염병 기간 때문에 이렇게 소비를 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들이 끝나고 나서 막 솟구쳤는데요. 우리 코로나19도 지금 장기화가 되면서 더더욱 어떻게 앞으로 소비가 될 것이고 어떻게 소비의 방향성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이 있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나아져야 할 텐데 우리 소상공인 분들 또 저 같은 마케팅을 하는 이런 기업분들까지도 경기가 좋아져야 할 텐데 라는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뷰카라고 하는데요. 이 뷰카라는 것은 4차 혁명 시대의 트렌드 용어입니다. 그래서 뷰카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함, 애매모호함 이 4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 뷰카화라는 것은 변동적이고 복잡하며 불확실하고 모호한 사회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뷰카화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요.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특히 젊은 층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혼돈과 불안감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뷰카가 점점점 진행되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어떤 것에 소비를 하나 봤더니 바로 이런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것들에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타로 같은 것이 굉장히 흥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갑자기 MBTI라고 하죠. 이런 성향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열광을 하는 지금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MBTI라는 것이 더 인기라고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0대에서 20대 초반 또 30대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젊은 분들이 서로 인사를 하거나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MBTI를 서로 묻고 답하는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정성을 들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뜨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점 같은 데 가면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 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중에서 이 운의 알고리즘이라는 이런 타로로 하는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코로나가 우리 국민들, 우리 150만 명의 국민들의 정신적이고 이런 섭씨 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런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런 안정적이고 좀 뭔가 해답을 줄 수 있고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뭔가 소비를 하는 거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 30대 분들께서 이런 불안한 이런 심리를 때문에 이 코인 열풍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20, 30대 세대다라는 것들이 이 뉴스 기사에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왜 지금 이런 코인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비트코인이 불안한 것보다 지금 내 삶이 더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한다는 이런 인터뷰 기사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 포스트 코로나의 새 트렌드라고 해서 이 쇼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쇼크라는 거는요, 이 출처 같은 경우는 이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만든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 포스트 코로나의 새 트렌드인 쇼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크라는 단어는요, 총 이게 5가지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위치 온라인이랍니다. 우리가 야구장에서 직관화를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 네이버 중계로 보는 경우가 많죠. 저도 오늘 배구를 보고 왔는데 이 네이버 중계를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넷플릭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는 극장에 가는 것보다 넷플릭스로 보는 경우, 또 예능 같은 경우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왔다라는 게 바로 이 스위치 온라인에서 들리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홈라이프 소싱입니다. 이 집돌이, 집순이, 예전에는 집에서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할 일 없어 보이고 백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돌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아졌고요. 실세권, 편세권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제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집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게 이 단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ongoing health. 네, 건강과 위생이 최고다. 건강과 위생이 원래 최고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 건강 문제와 이 위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죽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체인지 패턴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우리가 알고 있는 배민, 요기요 이런 식으로 배달 음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서 이제는 다양한 패턴들이 생겨났는데요. 우리가 아는 드라이브 스루가 초반에는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롯데리아 같은 데서 생겨났지만 이 점차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다양해지고 이제는 농식품을 판매하는 시장에서도 이런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제품과 이런 음식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들을 많이 늘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민이나 배달 음식 같은 경우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문 앞에 두고만 가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IT 기업에 있는 20, 30대 젊은 IT 기업에 종사하는 이런 직장인분들이 이런 배민을 많이 이용했다면 이제는 연령대 상관없이 많은 다양한 세대분들이 이런 배민 같은 어플을 사용해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바뀐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노잉 디지털입니다. 쇼핑, 교육, 또 상담, 의료까지요. 우리가 디지털 경험이 늘어났다는 게 바로 이 노잉 디지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노잉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 예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라고 하죠. 요즘엔 집에 있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요즘 슬기로운 이런 집콕 생활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잉 디지털이라는 게 저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고 보고 있는 이 노잉 디지털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노잉 디지털과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 집콕을 많이 하게 되면서요, 이 디지털에 대한 경험과 이런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덕분이라고 하기엔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이 코로나 덕분에 이런 신기술의 도입이라든지요, 가속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이 당겨졌다는 뉴스 기사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라인으로 줌이라든지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창업자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너무 신기했던 거는 정말 우리가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실감했던 예시 중에 하나가, 사진을 보시면 합천군이라는 조그만한 군 단위의 이 도시에서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으신 분들을 제가 창업을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또한 이런 온라인 경험을 할
이유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온라인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는 것들이 늘어났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이 합천군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 줌이라는 것을 어르신들 분들께서 해보신 적이 없어서 이런 면사무소 같은데 군에서 일주일 정도 이런 회원가입을 시켜주는 거를 연습을 해주시고 그 어르신들 분한테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돼요 라는 거를 일일이 한 분 한 분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디지털한 경험이 또 늘어났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런 철인 3종 경기 같은 것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현재 진행을 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런 가속화가 되고 있고 신기술이 당겨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점점 앞서가고 집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점점점 많아지면서요. 바로 메타버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는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에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3차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메타버스. 이제 메타버스가 왔다. 다 올라탈 준비를 하자. 이런 식의 기사나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예시 함께 살펴볼까요? 자, 위에 첫 번째 보시면 이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자, 메타버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지난 2020년 4월에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속에서 이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이런 미국 힙합 가수가 콘서트를 열면서요. 이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로 꼽힐 만큼 굉장한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 가상 콘서트가 열리면서요. 총 45분 정도의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뉴스에 보니까 이런 아바타 가상 콘서트가 1,200만 명의 이런 관객들이 봤다고 해서 이슈를 얻게 됐는데요. 총 45분 공연을 했는데 총 220억 원, 한화로 총 2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런 팬데믹이 점점 유행을 하고 커지면서 이 미국 도시를 봉쇄하는 곳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가상 콘서트를 여는 게 대표 사례가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맞아요. 사이버 가수 아담이요. 맞습니다. 2부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가수,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이버 가수라고 하죠. 199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 가상의 사이버 가수가 나왔고요. 그때는 좀 작은 부분이라든지 맞아요. 롤 월드컵도 보셨군요. 이렇게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런 1998년도에는 이런 작은 문제라든지 이런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많은 이슈를 받지 못했지만 2007년도가 되면서요. 해외에서 이런 게임 캐릭터를 통해서 공연을 열고요. 맞습니다. 2018년도에요. 게임 캐릭터 아이돌을 만들어서요. 본격적으로 이런 아이돌을 만드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에스파 뮤비를 보고요. 퀄리티가 높아서 신기했어요 라는 댓글이 달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메타버스의 가장 주 핵심이죠. 바로 에스파라는 여 아이돌인데요. 자, 2020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SM에서 만든 메타버스의 가장 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 아이돌을 만들고 가상의 세계에 4명의 이런 팀원이라고 할까요? 팀원과 그리고 현실 세계의 4명의 가수, 총 8명이 활동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요. 이런 에스파라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메타버스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요. 점점 우리 주위에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파를 뿐만 아니라 이런 가상의 인물을 이제는 하나의 CF 모델이나
이제는 하나의 인플루언서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광고를 하나 보셨을 거예요. 이 신한에서 만든 광고인데 이런 가상 모델을 쓰고 잭팟이 터졌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영상 조회수가요 1000만 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슈가 됐던요 로지라는 가상 인물인데요. 이름이 성까지 오로지라고 합니다. 이 오로지라고 하는 이유는요. 오직 우리만의 기술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오로지라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로지라는 가상 인물로 처음으로 이렇게 모델을 활동을 하고 모델을 사용해서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일어났는데요. 가상 인물인 이 로지가요 신한에서 만들었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저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진짜 사람 같은 이 로지가요 신한 라이프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사이더스 스튜디오 X라는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 영상을 만드는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오로지라는 이 로지의 캐릭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신기해하시고 놀라해하시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댓글에 보면 실제 사람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MZ세대가 좋아하고 Z세대가 좋아하는 얼굴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강아지 상이지만 고양이 상인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로지의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로 활동을 하면서 다들 얼마 정도 받을까 궁금하는데 다들 신입 모델 광고료 정도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로지라는 친구와 인스타그램 친구를 맺었는데요. 보니까 정말 많은 팔로워 숫자를 갖고 있고 이 로지라는 친구의 캐릭터 자체가 이 MZ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환경과 이런 사회의 문제와 또 업사이클링, 제로 웨스트까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20대에 가장 적합한 가상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로지라는 이런 가상인물이 현재 이슈가 있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가상인물들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릴 미켈라라는 이 가상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많은 팔로워 숫자를 갖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음반까지 낸 정말 대단한 가상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의 모델이라든지 우리가 병품, 프라다, 샤넬 이런 곳이랑 협업을 해서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마라는 일본의 스타트업이 만든 이마라는 가상 캐릭터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요 저도 한번 실천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페토라는 것을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가만히 서 있는 친구 보이죠? 그게 제 얼굴로 만든 제 제페토 부케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제페토라는 게 네이버에서 만들었고요. 2018년도에 진강 현실 아바타 앱 서비스로요. 이 부케 시대에 딱 어울리는 바로 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 2억 명 넘게 이 제페토를 사용하고 있고요. 80% 이걸 활용하고 있는 80%는 10대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Z세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Z세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게요. 공간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공간도 꾸밀 수 있고요.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또 나의 아바타와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유명한 아이돌도요. 이 제페토와 콜라보를 해서 이런 버추얼 팬사인회도 열 만큼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 제페토가요 점점 인기가 있으면서요 그 중에 하나 이 제페토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건 과연 뭐냐면요 이 한국관광공사에서요 지난해 11월에 이 한강공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간을요.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서요.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이런 외국인 분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오픈 첫날에요. 그
26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점 이런 제페토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고 한국에 있는 이런 관광지를 점점 알리는 것들도 이런 제페토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던 건요. 이 명품들과 콜라보를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찌라든지 루이비통, 디올 같은 이런 곳에서도 콜라보를 해서 나의 아바타에 이런 옷을 입혀보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하나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박인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제페토라는 것에 들어가게 보면요. 기능 중에 크리에이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능은요. 내 아바타가 입는 옷들을요. 직접 디자인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를 하시는 분 중에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최초로 한국 돈 220만 원 정도의 부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점점 메타버스가 다양한 수단으로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빅히트나 YG 같은 유명한 기획사들이 이런 120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이 제페토를 통해서 앞으로 팬들과의 팬미팅이라든지 이런 음반 활동 같은 것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Z세대인 10대들에게 왜 제페토를 많이 사용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바타는 부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초등학생이어도 내가 아무리 중학생이어도 이 가상세계 안에서요 운전을 할 수가 있대요. 면허 없이도 운전을 하는데 경찰이 잡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10대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런 로망들을 이런 제페토로 채워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페토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해서 다들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싸이월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싸이월드의 부활. 그래서 5월에 이런 싸이월드가 올해 5월에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됐고 지금은 현재 이렇게 우리의 추억들을 지금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처음으로 싸이월드 아이디를 찾아봤는데요. 아직 미니오피는 못 들어갔지만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싸이월드를 보면서 정말 메타버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알고 싶은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최초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버추얼 입학식을 하는 학교도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잘 메타버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조금 메타버스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긍정적이고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를 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부분이 저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메타버스, 가상인물들이 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직업들이 사라지지 않냐라는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이런 가상인물들이 하는 걸 뭐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버추얼을 통한 가상을 통한 이런 일들을 하고 만드는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같이 공생하는 관계로 갈 것이고 이 버추얼이라는 것이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현재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지금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말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를 할 것 같고 앞으로 메타버스의 부정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우님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세계 최초 메타버스를 만나는 순천향대 버추얼 입학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요. 이런 버추얼 입학식은 처음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버추얼 입학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못 보여도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런 많이 찾아보시면은 분명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 버추얼 입학식 같은 경우에는 이 순천향대학에서 입학식을 버추얼로 진행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 과마다 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과잠이라든지 이런 아바타의 옷을 입힐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서 버추얼 입학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또 특히나 이런 신입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못 가서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해 드리고 싶어서 이 버추얼 입학식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입학을 하신 이 춘천향대에서 말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이제 버추얼 입학식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이제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창업의 모임 같은 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임이라든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버추얼 입학식처럼 이 공간을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함께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해요. 최근에 제가 아시는 대표님은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직원분들하고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추얼 입학식까지 이제 왔으면은 이제 메타버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메타버스 게임도 앞으로 점점점 늘어날 계획이고요. 우리의 앞으로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고 저희도 함께 얘기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ESG 경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에 메타버스와 동시에 이 ESG 경영이라는 말이요. 인기가 많아졌고 ESG 경영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얘기할 만큼 ESG 경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 라이브로 보시고 계신 이 실시간을 보고 계신 분들도 ESG 경영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SG 경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ESG 경영의 하나의 예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영상이 나올까 잘 모르겠네요. 영상이 진행되지 않네요. 네. 어이구, 영상이 잘 나오지가 않네요. 아쉽게도. 네, 이 ESG 경영의 제가 대표 사례를 좀 듣고 싶어서 최신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2020년 도쿄올림픽, 지금 현재 우리가 한창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 이 시점에 하나의 예시를 들으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어느 올림픽보다 좀 친환경과 또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짜여지게 노력을 했다. 이번 올림픽은 이라고 이런 도쿄 올림픽의 슬로건 중에 하나인 지구와 사람을 위해 라는 주제로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쿄 2022년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종이 침대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골판지 침대라고 하죠. 이 골판지 침대가 많은 분들의 웃음을 자아했고 한 번씩 볼 것 같은데요. 영상이 나오네요, 마침. 네, 지금 영상 보시면요. 골판지 침대에 막 뛰는 영상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너질까요? 막 이런 영상이 있고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19일 날 이 도쿄 선수촌에서 올라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웃음을 자아했는데요. 이 골판지 침대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골판지 침대 붕괴 우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선수가 정말 튼튼하다, 정말 괜찮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인 걸 살리기 위해서 했다. 겉보기는 격렬한 움직임이 있지만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여기 계속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도쿄올림픽에서는요, 이런 지속 가능한 침대는 튼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침대에 대한 이슈가 점점점 좀 사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고려해 이런 재활용을 가능한 골판지로 만들었다라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판지 침대가 적은 비용에 정말 합리적으로 나중에 환경까지 생각해서 버릴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ESG 경영이란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의 영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환경을 가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요. 이런 기업들도 이런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빠른 부분이 이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이런 ESG 경영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행이고 트렌드긴 하지만 꼭 이걸 따라가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ESG 경영도 많이 알아보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공부해보고 또 ESG 경영을 통해서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창업과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또 스타트업, 이제 창업을 다시 시작한 이런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ESG 경영 뭐가 중요하지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요. 앞으로 점점 이런 창업이 커지고 창업을 하면서 이런 ESG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더 앞으로의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의 프랜차이즈를 더 확장을 하실 때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중에 오늘은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변화라든지 탄소 배출, 대기 및 수질오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물의 다양성, 또 산림 벌채, 또 에너지 효율, 폐기물 관리, 물 부족, 이런 것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회는 고객 만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 있고요. 성별 및 다양성, 또 직원 참여, 또 지역별의 이제 사회의 이런 관계들, 또 인권이라든지요, 노동 기준,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지배구조는요, 이 사회의 구성, 또 감사위원회의 구조, 또 뇌물 및 부패, 이런 임원 보상, 로비, 이런 정치기 부분, 이런 내불 고발자 제도 같이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배구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란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코로나19에 따른 환경적 변화가 주된 요인이지만 이런 지속 가능성 경영을 위한 기업의 세 가지의 비재무적 요소를 뜻한다는 게 바로 이 ESG 경영입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계속 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비하는 분들이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돈을 쓰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돈을 쓰는 것에 굉장히 뿌듯해하고 또 이왕 쓰는 거 좀 가치 있는 것들에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ESG 경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선택보다는 조금 필수가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ESG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수라고는 하지만 또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긍정적인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봤지만 찾아보면 굳이 ESG 경영을 해도 좀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 때는요, ESG 경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의 일어날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